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내일 시장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빨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국 주식을 한다면 3월에 꼭 알아야 할 이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이벤트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3월 17일 날 발표될 금리 인상 결과인데요. 일단 각 이벤트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빨리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CPI 지수는 페드에서도 유심히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발표될 값은 저번 달보다 낮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는 최고 수치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월 대비 값 또한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데요. 러시아 이슈로 인해 유가가 $115를 넘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까지 증가한다면 최근 말씀드렸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들 또한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월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3월 14일 월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미국 본장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을 시작하게 되면 1시간씩 당겨지게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므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키움증권 매매 시간입니다. 각 증권사 공지사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FOMC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최근 파월이 러시아 이슈로 인해 0.25% 상승으로 말하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인플레이션 지표가 잡히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 등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일 전에 파월 의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인데요. 이 말인즉슨 0.25%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경우 심하면 매달 금리 인상과 함께 한 번에 0.5%를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8일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로 미국 내마녀의 날입니다. FOMC와 붙어있는데 FOMC 결과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다면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21일 월요일은 엔비디아가 GTC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역시나 이번 컨퍼런스에서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할 것이며 AI, 고성능 컴퓨팅, 그래픽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원과 리더를 포함한 1,400명의 연사가들이 발표하는 900개 이상의 세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TSMC에서 5나노 공정으로 생성된 GPU 아키텍처 호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11월 9일 GTC 때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컨퍼런스가 마친 후 정리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온 러시아 이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푸틴이 특수벙커로 가족을 피신시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유명 정치 분석가이자 모스크바 대학교 교수 출신인 솔로베이는 크렘린궁 내부자한테 입수한 정보라며 지난 주말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을 대비해 특수벙커로 가족을 피신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자 만약을 대비해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팩트는 아니고 주장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앤디 웨버 전 국방부 차관이 생화학 무기와 소형핵 사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 지도부에게 핵무기 사용을 위임하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했고 만약 사용한다면 핵무기보다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사용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그러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규모의 원전도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콜라이우 원전 32km까지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원전을 계속 점령하는 것을 보니 우크라이나가 핵을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러시아 침공과 핵 사용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뉴스를 보시면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러시아 매체에서 우크라이나 핵무기 추진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침공한 이유를 만들려는 것인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건지 참 무서운 상황인 뜻합니다. 그리고 무디스가 러시아 신용 등급을 4단계나 하향하며 국가 부도위기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3에서 디폴트 직전인 CA 등급까지 한 번에 4단계나 하향시켰습니다. 무디스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번 강등은 러시아의 채무 변제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A 등급 수준에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35에서 6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ETF와 더불어 미국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들을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뉴스들을 봤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얀덱스를 투자했다는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TSMC나 ASML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주가가 전례 없이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는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요. 2월 2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얀덱스를 무려 1475만 달러나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습니다. 얀덱스가 러시아의 구글이며 재무도 탄탄하기에 이 주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끝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뉴스는 직장인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내용을 바탕으로 쓴 뉴스입니다. 여기 글을 보면 쿠팡 다니시는 분이 17불에 4,000주를 샀다고 했으면서 자신이 투자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놓친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러시아 루블과 달러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요. 러시아 제재가 계속되는 이 순간에도 러시아 루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을 화살표로 표시해봤습니다. 이때보다 훨씬 더 급상승했고 앞으로 상승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사대로 루블화 가치가 50% 떨어지면 나스닥에 상장된 얀덱스 주가도 50%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상장 폐지 리스크입니다. 러시아 기업 5존도 거래 정지가 되면서 얀덱스와 같이 상장 폐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규정에 따르면 7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면 상장 폐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주식 보유자들이나 전환사채 보유자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아래 빨간 줄입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얀덱스가 나름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러시아 기업이고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얀덱스를 투자한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디스가 러시아를 디폴트 직전 등급까지 낮춘 것도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증시에 상장된 얀덱스를 사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러한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미국에 상장된 얀덱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위험한 투자는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돈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지표들을 확인해서 내일 나스닥 시장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100% 맞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코로나 때 이걸로 미국 시장을 예측했는데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경우 해당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맞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TA35 지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요일에 장이 열리는데요. TA35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주말간 러시아 관련 공포 뉴스들이 나왔지만 이스라엘 지수는 영상을 만드는 21시 40분 기준으로 0.23%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는 위켄드 다우 지수입니다. 영국 IG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수이고 다우 선물을 하는 사설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주말 동안의 다우 지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네모가 주말간 다우 지수의 흐름이고 큰 변화 없이 보합인 것을 보니 당장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개장 전까지 여러 뉴스들로 인해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18% 하락했고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큰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꼭 매매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면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을 흔드는 큰 뉴스들이 나오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